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사회에 아픔을 남겼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겨났지만 법원 판단은 상급심에 갈 때마다 감형되는 등 국민 법관정과는 동떨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1심 법원은 음주운전자의 1.8% 정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형 비율이 좀 적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2심으로 가면 실형 비율은 좀 더 줄어듭니다. 1심에서도 1000명 중에 18명만 실형을 받는데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감형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최근 법원 판결문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운전자들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간추려봤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거나 형량이 4개월 정도 줄어든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물론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썼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공통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일부 판결에선 1심 선고로 인해 일정 정도 수용 생활을 했다는 점도 감형 이유로 있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다 감형 사유를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저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주된 감경 사유인 만큼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 사건에 대한 판사 3명이 의견을 나누어 결론을 내리는데 음주운전 사건을 두고 판사들마다 개개인의 의견이 다른 데다 관례상 과거 판례를 뛰어넘어 양형을 세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 피해 회복 부분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과거 판례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좀 실질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예방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려지는 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음주 상태에서 아예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잠금 장치, 이른바 IID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차적을 못한다면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의 차에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IID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 만큼 관련 입법이나 또 양형 기준을 올리는 등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